이 황색인대만 두꺼워져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. 하필이면은 후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해부학적 용어인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관절이 또 하나 있거든요. 네. 얘도 두꺼워지면서 마치 우리가 무릎 관절염 생기면은 이렇게 무릎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이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뼈가루가 막 자라나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루가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는 이제 황색인대만 제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신경이 누르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위도 조금 더 걷어내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걸 우리가 광범위 감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황색인대만 딱 제거하는 거는 황색인대 제거술, 나머지 다른 뼈가루라든지 뼈 조각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면은 광범위 감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뼈들이 허리를 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좀 헐거워지니까 네. 그때는 이제 황색인대 제거만 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네. 이런 것까지 제거를 하면은 허리가 약간 헐거워지거든요. 예, 힘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때 보통 병원에서는 이게 헐거워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미리 나사 박읍시다. 이렇게 해서 나사를 박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나사를 박게 되면은 문제가 허리가 굳어져 버리거든요. 그렇죠. 굳어져 버려가지고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뭐 허리 입장에서는 뭐 허리를 붙잡아 주니까 좀 괜찮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도 있고 인전마디라서 위나 아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묶어버리지 말고 좀 움직이는 걸로 해주면은 그 허리가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면서 이제 약해진 부위도 보강이 되고 정상적인 움직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해서 생겨난 방법이 이제 인대 재건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황색인대만 한 부위, 오른쪽 거 하나만 떼거나 할 때는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양쪽을 떼거나 위에 것도 떼고 아래 것도 떼고 옆에 것도 떼고 이러면 그리고 떼면서 뼈도 조금 긁어내거나 이러면 허리가 약간 헐거워지거든요. 그럼 그 부위에 이제 실리콘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더라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거든요. 이 인대는. 그래서 그 부위에다 그거를 살짝 넣어줍니다. 그러면 얘는 나사모처럼 이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다 되거든요. 그래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서 만약에 그 뒤가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 부위를 보강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인대 재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이게 이제 신경에 이제 눌리는 거를 해결해 놓고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또 협착증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위를 받쳐주게 되니까 실리콘 재질의 그 인대 재건술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착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. 예방을 할 수 있네요. 그렇죠. 나사처럼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보통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굽혔다 폈다, 좌우로 돌렸다,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젖히는 것들을 하는데 네. 나사를 받게 되면 그런 자세들에 다 제한이 좀 생기지만 이거는 다 그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면서 같이 거기다 이제 허리가 헐거워지거나 약해졌을 때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시간도 뭐 한 10분,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에 크게 차이가 없고 입원도 한 2박 3일 정도, 네. 보조기 한 달 정도 하시고 이거는 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 걱정이 있어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인대 재건술은 언제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황색인대만 한 부위만 뗄 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. 두 부위, 세 부위를 떼야 되거나 아니면 떼면서 뼈가루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져서 그것까지도 좀 제거를 해서 신경 협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약간 헐거워지거든요. 그때는 우리가 추가로 황색인대 재건술을 한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척추관 협착증이 이분 같은 경우는 4번, 5번 마디에서 관찰이 될 때 네. 약해진 인대를 제거를 하고요. 아래쪽에 황색 인대를 이렇게 딱 떼냅니다. 턱 하고 떼내는 거죠. 그러면 예. 안에 이제 신경이 노랗게 이제 잘 보이고 눌린 게 풀리고 저렇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인조인대인데 그 부위를 특수 기계를 가지고 그 부위에다 넣어주게 되고 묶어주게 되면 허리를 뒤로 움직이거나 젖힐 때 저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예. 앞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움직임이 있고 신경이 눌린 거는 풀렸고 허리가 흔들리는 거는 잡혔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 황색인대를 제거할 때 한 부위만 있을 때는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다. 네. 하지만 여러 군데를 떼거나 뼈가루 같은 거, 두꺼워진 관절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그 부위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까지 해주시면은 굳이 나사까지 박지 않고도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하면서 본인의 움직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
이제 인대 재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. 치료 전에 사진을 봤더니 이 부위가 까맣게 보이는 게 황색이 됩니다.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죠. 뒤에 디스크도 있긴 한데 디스크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긴 했어도 네. 뭐 그렇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허리도 좀 아프고 엉치,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고 걷다가 불편하면 좀 쉬면 좀 나아지고 네. 이런 이제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그렇죠. 증상이 있으셨죠. 이 부위를 이제 떼냈는데 떼내고 나서 이제 이 부위가 약해질까봐 많이 예. 떼게 되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입장에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네. 이 부위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MRI를 찍어도 잘 안 보입니다.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밀어넣은 인조인대인데 이렇게 인조인대를 넣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던 부위도 이렇게 펴지면서 신기해요. 네, 높이가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높이도 유지가 되고 허리가 움직이는 거는 다 살아 있고 허리가 튼튼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색인대는 제거했으니까 근본적인 척추관 협착증은 해결이 됐고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네요. 옛날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결국 쎄박아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. 바뀌어가지고 몸에 부담을 줄이면서 근본적인 치료도 하면서 자기 몸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치료, 그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후에 하는 인대 재건술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척추 노화도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서서 걷는 게 허리 건강에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력이 되면은 서서 걷는 거, 걷는 거. 네, 허리 따뜻하게 어깨 펴고 걷는 게 척추의 밸런스를 잡아줘 허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프고 나서 그 운동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늦는 거고, 그렇죠. 아프기 전에 하시고요. 아플 때는 좀 쉬었다가 아니면 치료 받고 다시 괜찮아지면 그 운동 하시면 좋고요. 그렇게 관리 잘하면은 허리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